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북한에서 온 강아치입니다. 오늘은 저의 정착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2008년 3월에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 2009년에 입국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하나원까지 딱 마치고 나온 게 2009년 3월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딱 1년 만에 한국 사회로 나온 거죠.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예 뭐 한국 사회라는 거 아예 모르고 제가 살던 곳이랑 너무 다른 곳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에서 온 학생들만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. 거기로 이제 갔었죠. 가서 이제 한 3개월 다니는데 이거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거예요. 저는 이제 중국애랑 있으면서 배웠던 게, 알게 된 게 이제 한국에서는 학벌이 진짜 중요하고 뭐 대학교를 잘 가야 최소한 이제 취직이라도 할 수 있다 뭐라는 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공부해가지고는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걸 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나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야겠다 라고 갔죠. 근데 사실 이제 바로 일반 고등학교를 안 간 게, 그때 막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학폭, 뭐 학교 왕따 이슈 이런 게 정말 컸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좀 살짝 쫄았죠. 이러다가 이제 뭐 어차피 내가 뭐 다 마주쳐야 되고 부딪혀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, 이제 2009년 9월인가 6월인가 아무튼 인문계로 이제 딱 가기로 했죠. 그래서 제가 집이 수원이어가지고 경기도는 뺑뺑이 돌려서 고등학교를 이제 배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교육청 가서 뺑뺑이 돌렸더니 수원고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수원고등학교에 편입하기로 했죠. 사실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설렘 반, 뭐 두려움 반,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. 이제 가서 이제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, 매일 두드려 맞고 사는 건 아닌지,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, 하지만 제가 또 북한에 있을 때도 원래 두드려 맞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. 뭐 누굴 두드려 패진 않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딱 갔어요. 가서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, 처음에 이제 고민 많이 했어요.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얘기할까 말까를 딱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사실 선생님들이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. 북한에서 온 학생이 온 게 이제 수원고 100년 역사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셨죠. 걱정도 많이 하시고, 괜히 와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, 애가 적응은 잘 할지,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랬다가 선생님 만나는데, 이미 애들한테는 너 북한에 갔던 걸 좀 얘기해놨고 하니까 그냥 좀 많이 다루고 이제 뭐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2학년 3반인가? 3반이었나 4반이었나? 어쨌든 거기에 딱 편입을 했어요. 첫날 딱 가서 애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애들한테 나 약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먹힐 것 같아서 가자마자 이제 웃지도 않고 막 표정 막 엄청 눈에 힘 빡 주고, 안녕하십니까, 네 북한에서 온 류광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소개를 하고, 애들도 막 좀 긴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처음에 딱 교실에 들어가 실망을 했던 게,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막 많이 보면서 봤던 이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딱 장발에 막 염색하고 딱 교복도 막 예쁜 교복에 넥타이 딱 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, 교복도 내가 생각했던 교복이 아니고 넥타이도 안 매고 애들이 다 무슨 막 북한 군복 같은 뭐 이런 교복 입고 있고, 머리도 무슨 북한 학생보다 더 짧게 막 반삭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네, 이거 내가 이거 제대로 온 거 맞나? 뭐 이런 의심 반 하면서 어쨌든 앉았죠. 이제 짝꿍 옆에 앉았는데, 그때 이제 짝꿍 친구가 제가 지금도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, 얘가 막 저한테 이제 말을 걸고 싶은데 이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, 이제 북한에서는 되게 먼저 인사하는 거에 좀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. 막 먼저 웃는 것도 되게 약하고, 먼저 말 거는 것도 약하고, 그래서 쭈뼛쭈뼛 앉아 있었는데 애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. 너 북한에서 왔니? 나 누군데 앞으로 뭐 잘 부탁해 하는데, 전 사실 그게 되게 어색했어요. 뭔가 이제 먼저 다가와서 따뜻하게 얘기하는 거? 그래서 뭐야 이거, 속으로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뭐 잘 부탁한다 뭐 이런, 그렇게 뭐 첫날은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어요. 근데 이제 소문이 난 거죠, 학교에. 북한에서 온 애가 있다. 쉬는 시간마다 진짜 우리 교실 창문에 애들이 진짜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, 제 얘기 들으려고.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, 사실 처음에는 북한에는 처음에 이제 전학을 가면 그 학교에 원래 있던 애들이
엄청 이제 도전을 해와요. 그러니까 서열 정리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처음 몇 달은 엄청 싸우겠구나, 한 명만 조져야겠다 첫 바다에 내가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다굴엔 장사가 없잖아요. 난 친구도 없고 난 혼자니까. 다굴 맞으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막 이런 생각이 가방에 막 그랬었죠. 초반에 정신 나간 놈이죠. 그래서 뭐 애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착해요. 다 착하고 이제 인문계들이라 그런가 되게 뭐 공격적이지도 않고 저랑 막 싸울 마음도 없고 그냥 저를 신기해하고 다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뭐 이런 애들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전략을 바꿨죠. 일단은 얘네랑 친해지려면 내가 말을 많이 하겠구나.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난 북한에 갔던 걸 깠기 때문에 뭐 내가 서울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생각이 없었고 일부러 얘네한테 좀 더 생동감 있게 북한말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한 몇 달간 쉬는 시간만 되면 다른 반 애들이 다 와가지고 막 제 얘기 듣고 막 북한 얘기 듣고 막 별의별 다 물어봤어요. 애들이 막 야 너 막 사람 죽여봤니, 뭐 미친놈 뭐 사람을 왜 죽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랑 되게 빨리 친해졌어요. 그래서 거의 한두 달 되니까 애들이랑 다 친해졌죠.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애들도 마음 열고 저도 마음 열고 해가지고 이제 막 애들이 막 저 도와준다고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사실 제일 신기했던 게 PC방이랑 노래방. 진짜 재밌더라고요. 북한에서는 학교 끝나면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애들이랑 맨날 철봉하지 않으면, 공차지 않으면, 어디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우러 가지 않으면 했는데 한국은 할 게 많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거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이제 한국 문화를 배워갔죠. 근데 그러면서 적응이 안 됐던 건 학교가 남고라는 거. 북한은 이제 전부 다 남녀공학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딱 이제 수원고에 가기 전에도 나 이제 남한 여자애, 한국 여자애랑 말해볼 수 있겠구나. 남조선 여자 드라마에서 보던 다 예쁘고 피부 좋고 막 그런 여자애들이랑 이제 매일 같이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떠 있었는데 첫날에 왔는데 남자밖에 없어. 이상하네. 근데 이제 첫날에 뭐 물어볼 순 없잖아요. 여기는 왜 남자밖에 없냐고. 그래서 속으로 그냥 여자애들은 더 일찍 하교 시키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고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하는데 계속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딱 처음에 물어봤죠. 야 여기는 여학생은 없어? 라고 했더니 여기 남고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남고? 그런 게 있어? 북한은 다 공학이다 보니까 저는 남고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소했었거든요. 그때는 뭐 남자 학교가 따로 있고 여자 학교가 따로 있대요. 그래서 이상하게 분리시키네 하면서 1차 실망을 했죠. 두 번째로 머리. 머리가 북한에서 제가 자랐던 머리보다 더 짧은 거예요. 애들이 안 그래도 교복도 어디 군인 같은 뭐 군복 같은 거였는데 막 머리까지 싹 다 잘라버리니까 무슨 내가 공산군에 다시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한테 야 너는 왜 북한보다 머리가 짧냐 했더니 애들 엄청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. 우리 듣기 싫다. 머리 자른다고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. 근데 제가 졸업하니까 두 발이 자유화가 되더라고요. 한번 제가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 나간 짓 한 게 몇 개 있는데, 한 번은 이제 제가 입시 준비하면서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랑 이제 자원봉사하러 갔어요. 자원봉사 동선우체국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편물 막 자르고 뭐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랑 2명 갔거든요. 갔는데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이 한 4명이나 5명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하고 있었지.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야생미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엄청 이제 눈에 또 힘주고 막 이러면서 일을 했죠.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 친구랑 걔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 친구는 다 좀 착해서 이제 싸울 마음이 없더라고요. 근데 걔는 이제 쪽수가 많다 보니까 좀 친구를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. 제가 그거 보자마자 눈 돌아갔죠. 이 미친놈들이 내 친구를 건드려? 이러고 그 싸움이 난 거예요. 났는데 저는 이제 뭐 싸우면 막 싸울 생각이었죠. 근데 제가 그때 또 그 와중에 저긴 쪽수가 많고 애들이 덩치도 크니까 싸우면 내가 맞는다. 내가 무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때 가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. 가위로 걔네를 죽인다고 막 동선사거리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그게 사실 저는 까먹었었는데 대학교에다가 그때 그 친구가 제 자취방에 놀러 왔었거든요. 그러면서 저보고 막 야 너 엄청 사람 됐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옛날에 거의 야생이었다고. 그래서 뭔 소리야, 나 그런 적 없어, 난 얘나 지금 똑같은데? 했더니 막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. 이 얘기를. 그러면서 나도 진짜 많이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고 이렇게 적응해 가는구나 싶더라고요. 이렇게
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고등학교 때 자충우돌 겪었던 제 생각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았습니다. 다음에는 그래서 공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